네, 오늘은 안유아 교수님 다시 모시고 지금 또 최근에 중국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우리가 점검해봐야 할 세계 경제 흐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안 교수님한테 일단 밥 샀다는 이야기를. 그걸 제가 해야죠. 아, 제가 지금 잘 먹었다고 인사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너무 잘 먹었습니다. 프랑스식으로 또 사주셔가지고 네. 너무 많이 가격은 샀습니다. 저렴하지만. 가격은 모르겠고요. 제가 결제를 안 했으니까요. 네. 하여튼. 잘 먹었습니다. 네. 오늘은 좀 네. 너무 야단치지 마시고. 오늘은 좀 제가 컨디션이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기대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나온 뉴스를 보니까 네. 중국의 그 교통은행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2, 3%로 제시가 됐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IMF가 제시한 1%에 비하면 많이 높아진 건데 네. 지금 중국 경제가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는 건가요? 일단 교토은행은 중국의 5대 국유은행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공상은행, 건설은행, 농협은행, 그리고 교토은행, 중국은행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은행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이코노미스트들이 무조건 정부 측면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어차피 올해 연말에 가서 통계국에서 발표하는 데이터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잖아요. 그게 뭐 통계 수치를 마사지 하네 안 하네 이런 건 상관없이 어차피 발표된 데이터에 따라 시장은 움직이니까 중요한 거죠. 근데 최근에 교통은행뿐만 아니라 그 중국 국무원 있잖아요. 네. 리커창 총리가 있는 그 국무원에 거기 국무원 발전 연구 중심이 있어요. 거기 싱크탱크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경제학자들, 박사들도 올해 하반기에 중국 경제가 8%로 한다는 얘기도 해요. 그러면 보세요. 1분기 마이너스 6.8, 그쵸? 지금 2분기가 6월 4일 지나갔잖아요. 2분기 데이터가 꼭 나온단 말이야. 7월 중순쯤이면. 그러면 얼마로 나오든 우리가 플러스 6.8로 아주 이건 불가능한데 예를 들면 2분기가 6.8로 갔다고 칩시다. 6.8. 그럼 1분기 마이너스 6자고 믹스에 없어버리잖아요. 그러면 3분기 8%, 4분기 8%, 합해서 16%, 나누기 4 하면 올해 경제 성장률이 4% 되는 거죠. 네. 근데 4%, 그래서 4%에서 4.5%라고 전망하는 중국 연구기관이 많아요. 올해 지금 2%는 낮게 말한 거예요. 제가 옛날에 방송에서 여러 번 저는 항상 이런 얘기 했거든요. 중국이 올해 연평균 2% 나와도 잘 나온 거다. 근데 교통은행이 제 예상하고 좀 비슷하게 말을 한 거고요. 근데 지금 국무원에서 나오는 이런 뉘앙스 분위기 이런 게 중요해요. 이런 봐서는 마지막에 통계국에서 얼마나 발표할까를 감을 잡을 수가 있는데 교통은행이 2% 내지 혹은 4%. 왜냐면 올해 일자리 마련을 양회에서 900만 명으로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200만 명으로 했을 때 900만 명 일자리는 4.5로 가는 거잖아요. 4.5 돼야 900만 명이 되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올해 2에서 4.5는 가능하지 않을까. 적어도 통계국에서 발표하는 데이터로 진실성은 떠나서. 네, 그래서 질문 요지가 지금 만약에 중국 통계국에서 올해 마지막 발표하는 데이터를 질문하신 거면 제가 이렇게 답해 드릴게요. 2에서 4.5 우리가 아주 긍정적이 아니어도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중국 이런 관련 정부 대표하는 싱크탱크에서. 근데 개인적으로 중국 경제가 어떻게 보냐는 또 다른 질문이에요. 그러면 중국 경제는 실제 내부는 되게 어려워요. 우리가 보통 폭풍 전야에 혹시 느껴보셨어요? 폭풍이 오기 전에 되게 자연이 고요해져요. 네. 그 엄청난 침침해지면서. 엄청난 폭풍이 올 때는 항상 고요해지고 혹은 더 좋아 보여요. 막 아름다운 더 좋아 보이거든요. 그것처럼 중국 경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심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 회복이 된다, 뭐 소비가 뭐 지금 올라가고 있다. 근데 이게 우리 그냥 말하면 문제가 생겨요. 항상 전월 대비, 전년 대비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아무리 긍정적이도 전년 수준으로 못 가요. 그러니까 전년은 항상 마이너스예요. 단지 마이너스 폭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1분기에 마이너스 뭐 15%, 20% 갔다 산업 생산이 지금은 마이너스 뭐 10%, 뭐 8% 이렇게 폭은 줄어들죠. 전년 대비 감소폭. 근데 전월 대비는 증가할 수는 있어요. 네. 왜냐면 전월은 코로나가 가장 심각하다가 지금 사람들이 적응하고 이제 슬슬 공장이 돌아가고 우리도 적응했잖아요. 네. 이제는 마스크 끼고 생활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졌으니까 점점 회복은 되죠. 근데 그 회복이라는 게 작년 대비 아니라 전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어떤 지표들이 지금 5월 중국 경제가 나온 지표를 보면 PMI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좋게 나올 수가 있어요. 산업 생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근데 전년 대비는 아니에요.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중국에서 지금 홍수가 났어요. 아, 그래요? 엄청 심각해요. 저기 산샤라는 저기 그 댐이 있는데 산샤댐이라고 예, 들어본 것 이게 같아요. 되게 예, 가장 큰 댐이에요. 근데 거기에 있는 그 아래 도시가 이창이라는 도시인데 다 물에 잠겼거든요. 근데 지금 상해까지 그게 중국의 강서성,江苏省 河南, 河北 이쪽. 그래서 그게 중국 GDP 50%라 하는 동네예요. 네. 지금 그 홍수 지역이. 그러면 여기가 지금 홍수 때문에 피해가 심하고 힘들면 중국 경제가 또 지금 코로나 위에 타격이 오는 거예요. 자연재해 태학이. 그래서 지금 관련 영향받은 인구가 1,600만 명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생각보다 너무 심각해요. 자연재해가. 그리고 또 코로나 겹치고. 네. 그리고 자체 지금 아예 일자리는 뭐 거의 지금 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막 6천만 명이 사실 일자리가 없거든요. 농민工더 말할 나위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대학생들이 837만 명이 졸업하잖아요. 이번에. 네. 얘네들은 아예 지금 거의 뭐 어디 갈 곳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올해에 얘네들 갈 곳이 없으니까 뭐 하냐면 석사학위. 아, 공부를 더 한다. 예, 그리고 공무원 시험. 이런 걸 다, 그래서 올해 공무원 시험 응시자가 최고로 많고 석사 응시자가 최고로 많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다 문제가 생기죠. 예, 그래서 실제 경제하고 체감 경제하고 이 또 통계 수치 발표는 다르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뭐 한국도 그렇지만 중국도 보면은 네. 금융시장은 되게 화랑이잖아요. 네. 주가 막 상승 엄청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뭔가 많이 좋아졌나 보다 혹은 이 그렇죠. 나쁜 거에 대한 위기감을 잃어버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실제 실물 경제는 또 안 좋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한국도 지금 코스피가 뭐 다 회복이 되고 코스닥은 더 높게 갔고 미국도 나스닥이 비포 코로나보다 더 높게 갔거든요. 그렇죠. 지수가. 그리고 네. 미국의 대표 기업들이 S&P 500 기업이잖아요. 근데 그 500이 코로나 오기 전에 그게 지수가 3,200 정도 갔어요. 근데 사실 지난달에 그 S&P 500이 3,200 갔다가 후에 또 여러 가지 그 트럼프 이슈 때문에 떨어져서 3,000대 초반 갔다가 요즘에 또 조금 더 올라가서 대충 비슷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 오기 이전과 코로나 오기 이후에 지수가 수치적으로 같게 된 거예요. 그냥 네. 다 회복이 된 것 같잖아요. 경제하고 상관없이 실물 경제는 경제학자 다 어렵다고 하는데 지수는 완전 와버린 거예요. 오히려 더 높게 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경제가 회복이 됐다, 뭐 좋아지고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의 3,200하고 코로나하고 3,200은 다른 3,200이에요. 이거는 그 페드에서 이번에 이걸 코로나를 위기를 극복하느라고 그 회사채까지 사줬잖아요. 저 네, 그 본드 거 그랬죠. 사줬잖아요. 네. 그래서 그 지금 페드의 자산이 7.1조까지 갔거든요. 그 전에 4.2조에서 7.1조, 그러니까 한 3조 넘게 돈이 더 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3개월 이전의 3,200은 이 추가로 된 이 돈이 없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지금의 3천 수치는 같아 보이지만 지금 추가로 3.2조로 자산 부채를 더 키워서 만들어낸 3,200이 둘이 같은 게 아니에요. 아, 그러네. 질적으로 틀리네, 완전히. 옛날에 3,200 이거 필요 없는 이거 없이도 만들어낸 3,200이었는데 지금은 돈을 엄청 풀어가지고 3,200까지 같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마치 우리가 맨날 보는 그 한강이 같은 한강이 돼 보이죠. 근데 그 물은 같은 물이 아닌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미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으로 다시는 갈 수는 없어요. 지수가 지금 같은 수치에 왔다해서 경제가 회복, 그래서 제가 말한 게 회복이란 단어는 잘못된다라는 얘기,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잘못된 거고요. 그리고 왜 올라갔냐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그 추가로 찍어낸 돈이 누구 거 사줬는지 알아요? 예를 들면 그 우리 워린 버핏의 버크 해스웨이 그 펀드 이런 걸 사줬어요. 아, 펀드 자체를.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재벌인 회사들이 주식을 막 회사채를 사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정부에서 자기네 회사채를 사주니까 채권을 팔아가 돈 들어왔잖아요. 그 돈으로 뭐 했는지 알아요? 자기 주식을 산 거예요. 자사주. 자사주. 그래서 자사주 사니까 어떻게 되죠?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이게 실물 경제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막 주식상이 막 열기 뛰고 난리 나니까 뭐 이게 경제가 뭐 완전 다 좋아진 거, 이거는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한국하고 중국은 풀린 돈들이 부동산에 많이 갔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가 지금 부동산 규제를 하니까 네. 지금 주식상에도 갔어요. 동학개미 또 한국이 동원됐잖아요. 근데 중국은 워낙 개미들만 투자했어요. 중국 거래량의 80% 이상을 다 개미들이 하거든요. 개인들이.
그러니까 돈이 풀리면 원래 개미시장, 거래시장 개미시장이니까 더 한국의 동학개미가 평상시에 항상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간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미국은 주식상으로 간 거죠. 왜냐면 미국은 투자 주체가 뮤추얼 펀드예요, 주로. 그런데 네. 그 뮤추얼 펀드, 미국은 이렇게 개인들이 안 사요. 개인들이 가게, 이 사람들이 가정집에서는 자기 일을 하고 주식은 자기가 한국처럼 이 개인들이 앉아서 이러고 안 해요. 펀드, 뮤추얼 펀드에 투자해요. 펀드가 하거든요. 펀드 기관 투자가 하니까 이런 성장하는 주식에 투자하게 돼 있어요. 그게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술 있는 기업에 돈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뭐 아마존, 이런 구글, 이런 기업들이 엄청 더 올라간 거죠. 이게 테슬라, 이런 기업들이. 그게 좀 다행이에요. 그런 기술인데 한국하고 중국 문제죠. 부동산에 돈이 가니까. 그러네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지금 이제 정고점을 넘어서기는 했으나 네. 이제 질적으로 그 전에 없었던 엄청난 돈의 네. 힘에 의해서 올라온 거니까. 네. 근데 이게 계속 자사주 이렇게 매입 주로 했죠. 미국은. 예, 계속 이렇게 풀어 다닐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언젠가는 네. 뭐 줄인다든가 뭔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죠. 미국에 제가 그 과거 한 20년 데이터를 그려봤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IPO, 네. IPO는 새로운 주식이 상장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사주 매입, 이 곡선을 같이 넣고 그리잖아요. 네. 놀랍게도 그러니까 IPO는 주식이 새로 공급이 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자사주 매입은 이미 발행된 주식을 자기 돈으로 사들이는 거잖아, 줄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발행한 주식하고 자사주 주식을 차감하면 순발행 주식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미국의 과거 20년 데이터를 제가 강의할 때 쓰는 자료인데 이렇게 쭉 찍어봤더니 놀랍게도 미국은 순발행, 그러니까 IPO 주식에서 자사주 매입 주식을 차감하면 순발행이 마이너스예요. 아,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미국 주식시장이 올라간 게 놀랍게도 자사주를 사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는 IPO라는 게 새로운 주식을 공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공급 수요를 줄였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사주를 매입하는 바람에 발행 주식수가 줄어든 거예요. 이게 뭐죠? 돈은 유동성은 넘쳐나는데 발행 주식수는 줄어드니까 주가가 올라간 거예요. 미국의 그 이쁜 그림은 그렇게 온 거예요. 펀더멘탈이 아니에요. 그래서 코로나 터지기 이전에도 미국 주식시장은 버블이라고 많이 자산 버블이라고 엄청난 그랬죠. 이슈가 많았어요. 그리고 특히 트럼프 들어와서 더 많이 올려놨어요. 트럼프는 완전히 주식시장이 잘 가야 자기가 당선되는 사람이니까 주식시장이 올인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중국하고 2018년부터 무역 분쟁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뭐 치고받고를 했잖아. 잘 갈 때 이런데 네. 항상 질문했다잖아요. 중국하고 한번 딱 치고는 주식시장이 영향 받았냐고. 그 정도로 신경 썼다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건 자주 사서 올라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펀더멘탈랑 상관없이 올라가니까 이게 올라가다가 이게 누군가가 사줘야 그게 보존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그 누군가가 사주는 돈이 없을 때 그게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치 이게 불덩이를 넘겨주는 거하고 폭탄 넘겨주는 거랑 똑같은 폭탄 거예요. 돌리기라고 하는 예, 거죠. 어디 가서 빵 터지는 거죠. 왜냐면 펀더멘탈을 받쳐주는 주식 가격이 아닌 거, 자산 가격의 버블이 오는 거. 중국은 부동산이었죠. 왜냐면 이번에 심천에서 고가 아파트를 분양했어요. 그게 공급량이 394채. 근데 9,000명이 입찰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전에서 왜 그럼 그렇게 막 지금 코로나인데 막 분양이 와 난리 났냐 이랬더니 그 엄청난 풀린 돈, 주로 중국은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줬어요. 중소기업 살려야 네. 되니까. 근데 그 중소기업들이 누가 봐도 실물 경제가 안 좋은데 누가 투자해요? 그렇죠. 투자하면 이렇게 생기는데 그러니까 비행기도 안 뜨는데 무슨 투자를 해? 중소기업 주로 수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갖다 다 부동산 산 거예요. 중소기업들이. 그래서 대표적인 게 심천에 중소기업이 제일 많단 말이에요. 여기고 제일 많이 투자하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엄청 올라갔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제가 옛날에 말 중국 부동산 가격이 계속 떨어져가지고 네. 지금도 제 주변에 지인들도 엄청 많아요. 그때 분양받은 가격이 아직도 못 왔어요. 북경 이런데 그 옆에 옌지어 이런 여기와 경기도 같은 도시들 있잖아요. 아직도 자기 분양 가격을 못 받은 분들이 많으세요. 부동산 가격이 계속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불린 돈들이 갈 데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실물은 좋아지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죠. 저 너무 느끼는 게 저는 주로 출장 많이 가잖아요. 지금 아예 못 가요. 비행기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뭐 교수니까 프로젝트 때문에 출장하지만 기업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거는 생사를 결정하는 건데 비행기가 못 날잖아요. 이제 겨우 한국하고 중국 간에 서로 주석님하고 우리 대통령 간에 그게 있어가지고 비즈니스 한국인들만 갈 수 있어요. 한국 기업하는 분들만 격리 안 당하고 가서 하지만 이게 전 세계로 놓고 볼 때 지금 회복이 안 됐잖아요. 이게 지금 통행이 지금 막혔잖아요. 경제가 어떻게 가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보통 여름이 오면 끝날 줄 알았잖아요. 사실은 예, 끝나진 않아도 거의 정상이 다 된다고 했는데 지금 어서는 우리 각자가 다 마음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거 어쩌면 내년 상반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때까지 경제가 이렇게 비행기나 교통편이나 물류 이런 것들이 정상으로 안 돌아오면 실물이 좋아지기가 힘들어요. 경제라는 게 뭐예요? 기본이 이동이거든요. 재화의 이동이잖아요. 경제라는 거는 거래. 내 물건이 나한테 팔아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류가 정상이 돼야 되잖아요. 경제라는 건 페이먼트, 결제와 이동.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물은 좋아지기가 힘들죠. 그래서 질문을 만약에 경제가 회복이 됩니까?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사실 안 맞는 질문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이지만 네. 어쨌건 사람들이 착시 현상을 얻는 거는 금융시장이 화랑이니까. 그렇죠. 그게 그래서 자산 가격이 그냥 버블로 가는 걸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산의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네. 되고 있는 상황.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이게 고민인 거예요. 봤는데 올라가니까 계속. 그게 문제예요. 지금이라도 참여해서 그 과실을 좀 따먹어야 되느냐. 그래서 그게 문제인 게, 그러니까 사람이, 제가 그래 학생들한테 이래요. 제 투자론 강의하는데, 네가 이번 학기에 강의 들었잖아. 나한테서 A를 받든지 A 받든지 중요하지가 않다. 내 강의를 들으면서 주식이라도 한 주로 샀으면 나는 교수로서 굉장히 성공했다, 이 과목이. 왜냐면 주식을 한 주 산다는 의미는 뭐냐면 네가 이 시스템 안에 들어온 거다. 자본시장, 자본주의에서 핵심이 뭐예요? 자본주의 핵심이. 자본가가 되는 거. 그렇죠. 자본주의 핵심은 자본시장이에요. 자본시장은 자본가를 키우는 곳이에요. 그래서 한 국가가 경제 강국이 된단 말은 진짜 경제 강국은 자본시장 강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본시장 강국이 안 된 나라가 세계에서 강국이 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일본이 저렇게 된 거예요. 중국이 미국에서 안 되는 이유가 자본시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자본시장은 알리바바, 마윈의 알리바바 같은 기업을 상장시킬 수가 없어요. 시장이 너무 작아서. 네. 그러니까 중국의 자본시장은 마윈이 나올 수 없는 시장이에요. 근데 미국의 자본시장은 마윈이 나오는 거예요. 저렇게 세계적인 부자가. 그러니까 자본시장이 핵심이에요. 근데 내가 꿈이 재무적 자유. 재무적 자유 꿈이 얼마나요? 그냥 내가 평생 놀아도 돈이 나오는. 우리 경제적 자유인. 예, 여기 경제적 자유. 그러니까 내가 그게 꿈인데, 내 그 시스템 안에 안 들어가고 내가 어떻게 경제적 자유를 이렇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이런 자본시장이 안 들어오고 꿈이 뭐냐 이러면 경제적 자유를 한다는 거 말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시스템으로 들어와야 돼. 들어가는데 언제 들어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원에 안 들어왔으면 들어와줘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이게 질문이 언제 들어오냐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들어오지 않으면 앞으로 조금이라도. 이번에도 못 벌었다고 치고 앞으로 더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미국이 불린 3.2조 되는 달러 돈이 어디로 갔냐면 놀랍게도 워낙 재벌인데 또 재벌한테 간 거예요. 예를 들면 그 페이스북 갖고 있고 구글 갖고 있고 아마존 갖고 있고 이런 게 원래 재벌들이 갖고 있는데 돈이 또 거기로 간 거예요. 풀린 3.2조가 주식상으로 갔으니까 걔네 회사 채를 사줬으니까. 그러니까 걔네들이 더 부자가 된 거예요. 원래 부자인데. 근데 그냥 일반 국민들이 주식상 안 하잖아. 월급 받고 하잖아. 이런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월급 받고 사는 사람 대부분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돈 풀리니까 물가는 올라갔어요. 예를 들면 내 월급은 변하지 않아. 오히려 잘려. 회사에서 잘려. 네. 근데 운이 좋아서 안 잘려서 300만 원인데 월급이 계속 300만 원. 근데 그러면 before 300만 원 지금 300만 달라요. 왜냐면 지금 돈이 엄청 풀린 300만 원 지금 옛날에 150만 원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왜냐면 수치적으로 안 변화가니까 내가 부가 이렇게 뺏기는 거. 근데 주식시장이 안 들어오면 한 번 위기 올 때마다 나는 거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차차차차차차. 그래서 국가는 항상 경제 위기를 국민한테서 뺏어 이렇게 분배시키는 거예요. 그러길래 이 시스템에 안 들어오는 자는 또 빈부격차가 더 커지고 항상 뺏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된다. 네, 들어와줘야 돼요. 제가 근데 지금 들어갔다가 여러 가지 앞에 전망되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때문에 이게 자본시장이 다시 꺾이면 손해를 볼까봐. 그거 아세요? 그 자본시장은 항상 기회가 있어요. 매일 있어요. 믿지 않으면 제가 키움증권 이런 말 해도 돼요? 괜찮아요. 키움증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거기 실전 대회라는 게 있어요. 그건 이렇게 모의 투자 아니에요. 실전 대회 클릭하고 들어가세요. 들어가면 지금 거기 경기해요. 지금 한 달 됐어요. 그러면 거기 1억 클럽, 3천만 클럽, 500만 클럽, 그게 저기 투자 자금을 말하는데, 그러면 거기 1억 클럽 들어가 보면 거기 1등이 있어요. 1등 한 분이 계시는데 한 달에 30억을 벌었어요.
지난번에 이렇게 와르르 무너질 때 본 게 아니에요. 이미 그다음에? 5월 달에 다 회복이 됐잖아요. 주식상에 30억 벌었다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항상 기회가 있어요. 문제는 자본시장, 그래서 자본시장이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투자해라.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거고 언제 들어가냐, 언제 나오냐가 핵심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어쨌건 발을 담궈서 그 자본가의 맛을 일단은 경험을 해야 된다 이거죠. 내가 자본가가 돼야 되는 거죠. 내가 나중에 아파서 출근 못 하더라도 돈이 나오게 해놔야죠. 하지만 그 지금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얘기대로 그러니까 한쪽 발을 네. 담그는 의미하고 네. 네. 한쪽 발을 담그는 의미하고 네. 그 다음에 내가 전력을 다해서 지금 많은 거를 가지고 있는 걸 다 투자하는 이런 시기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람이 투자할 때 항상 그 포트폴리오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저는 그래 저는 엑셀을 하거든요. 저는 엑셀을 이렇게 현금 흐름을 매일 기록해요. 오늘 가면 또 오늘 들어온 현금하고 나간 현금 그리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그 자산을 정리해 대차대차표죠. 기업 나름 대차 정리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자산 포트폴리오를 계속 체크해서 잔액을 적어요. 그건 대차대차표.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리뷰해서 아, 이 자산은 팔아야 되고 이 자산이 이렇게 계속 리밸런싱 하거든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은 핸드폰으로 해도 되고 다 해도 되는데 어쨌든 매일매일 자기 자산을 체크하면서 그 자산 중에 일부분은 무조건 투자를 해야 돼요. 그게 뭐 한국 주식이든 중국 주식이든 미국 주식이든 내가 잘 아는 데 투자를 해서 그럼 300만 벌었잖아요, 월급이. 그럼 거기서 50만 원 없어도 되잖아요. 그럼 이번에 긴급 재난, 아까 밥을 사주셔서 잘 먹었는데요. 사실 저를 사주지 말고 그 40만 받은 걸로 주식 투자하는 거죠. 그 중국의 좋은 주식을, 그 징동팡 BOE를 몇 주 살 수 있지? 그게 지금 한 1,200원 하니까 40만 원 몇 주 살 수 있죠. 10개면 12,000원. 오, 한 40개 살 수 있는데 지금 저를 사주겠네. 제 뱃속에 지금 BOE가 40개 들어갔네. 그러게 그래서 토할 수도 없고 존희 어떻게 하지? 대표님이 항상 그 네. 돈은 쓰지 말고 투자를 하라고 그랬는데. 네, 저한테 투자하신 거예요. 제가 오늘 열심히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전적으로 그 전적인 어떤 투자를 할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한쪽 발을 담그면서 자본가가 이미 돼 있어서 그 자본가로 성공하는 훈련을 계속 이제 해나가야 된다. 이런 이제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무조건 해야죠. 네.